네, 안녕하세요. 세주TV 김주현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영상에 좀 이어서 결혼을 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결혼을 하면 저희가 대다수의 분들이 출산을 많이 염두에 두시는 것 같습니다. 출산이라고 하는 행위가 꼭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자녀분들을 양육하는 이 부모님들을 위한 세법 개정안도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 장려금 대상 및 혜택 확대입니다. 실제로 이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자녀 장려금에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이나 지급액이 총 소득 기준금액 4천만 원 미만인 가구에 자녀 1인당 8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게 현행 법규였습니다. 이 부분을 총 소득 금액 4천만 원을 7천만 원으로 상향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녀 1인당 지급받는 금액을 최대 100만 원까지로 늘리는 개정안입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4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기준이에요. 실제로 저는 이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7천만 원으로 올라간 거는 저출산을 대비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뭐냐?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분이 확 올라갈 거예요. 기존에는 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많은 가정들에서도 자녀 장려금을 지급받게 될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녀에 대한 육아에 대한 비용 부담을 좀 감경시킬 수 있는 법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80만 원에서 지급받는 금액이 100만 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이 부분 또한 기존에 지급받으셨던 분들도 조금 더 여유가 생기실 수 있는 개정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분들 관련된 개정안에서는 출산 양육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분들 6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이 비과세 되고 있는 게 현행 법규였습니다. 이 비과세라는 건 뭐냐면 4대 보험도 이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내지 않고요. 소득세도 이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된다라는 걸 비과세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200만 원을 지급받는 근로자인데 기존에는 19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냈다면 180만 원에 대한 부분만 세금으로 납부를 하게 돼서 아무래도 실제 출산 양육비로 우리가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이득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10만 원 정도 차이인데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월 10만 원 차이면요. 연으로는 120만 원이고요. 이게 지금 20만 원으로 올라가고 1년으로 따지면 240만 원에 대한 금액입니다. 240만 원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세금을 안 내고 급여 항목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절대적인 금액은 작지만 비율로 따지면 2배가 올라간 거거든요. 이러한 개정안들도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자녀 양육비에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은 이제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내가 자녀를 양육을 하는데 절대적인 금액으로 지원을 받는 것도 있지만 실제 아이가 아프거나 혹은 아이가 안 좋은 상황에 있을 때 혹은 출산을 하는 시점에 그럼 내가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러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영유아 의료비 세제 지원 확대라는 개정안을 이번에 내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라는 항목으로 연말정산할 때 공제를 받고 있는 게 현행 법규입니다. 다만 이 현행 법규가 그 의료비에 대한 공제율이 전체 의료비로 사용한 금액의 15%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이 한도 금액을 폐지하고 전액 다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아픈 게 정말 가장 슬픈 일이거든요. 해당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도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육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출산 관련 산후조리비 관련된 비용 또한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분들만 이 산후복지 비용에 대한 금액을 한도 200만 원으로 공제를 해주는 게 현행 법규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200만 원에 대한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에 대한 부분을 없애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 총 급여 7천만 원 이상인 분들도 해당하는 산후조리에 대한 비용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개정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확인을 하시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저희가 어떤 병원에서 어떻게 급여 항목을 의료 진료를 받았는지가 다 나와요. 산후조리원은 법적으로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하는 영수증들을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수증 꼭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결혼을 앞둔 커플분들을 위해 세법 개정안을 분석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너네만 커플이냐? 나는 1인 가구로 충분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1인 가구분들을 위한 세법 개정안 내용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